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PRC 괌 저기 이제 리조트 가가지고 운주커피 딱 드립백 가져가서 다 한 잔 마시면 너무 좋겠네요. 예. 해외여행 휴가 안 가셨던 분들 예, 다 요거 PRC 괌 관련한 프로모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메리츠 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 다녀오셨죠? 네, 뭐 다녀오긴 예, 했습니다. 네, 적힌 거는 휴가인데 부장님은 그냥 약간 재택근무 느낌으로 예, 네, 그쵸. 일하셨다고. 뭐 약간 리모트 네. 워크의 느낌으로, 네. 우리 부장님도 그러고 보면 워커홀릭이에요, 그쵸? 워커홀릭이라기보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고객 자산을 지금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운용하니까. 네, 그리고 변동성도 막 심해지고 이랬잖아요. 어떻게 좀 쉴 수가 그쵸. 없겠더라고요. 그 네. 책임감이 당연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휴가 가서도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예, 운용하시고 재정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가지고 오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 변동성 크게 있고 나서 사실 변곡점이 그때일 줄 알았는데, 다시 되돌릴 때 시장 분위기도 결국에는 빅테크가 다시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다시 달라지는 계기가 마련된다라는 건가요? 제가 거의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 달 전에도 사실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빅테크 다 파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주도 그 빅테크와 지금 AI가 이끌어 왔는데, 음. 7월 달에 발표한 6월 CPI가 굉장히 이제 낮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중소형주나 지금까지 못 올랐던, 특히 네. 뭐 고금리에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상반기 때 그 집중적으로 이제 그 주목을 받았던 빅테크라든지 AI 반도체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좀 보이다가 8월 초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급락이 나오면서 약간 쓰임이 약간 흐지부지 되는 약간 그렇죠.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거의 V자 반등을 할 때 음. 누가 올라갔나 보면 빅테크도 사실 조금 덜 올라갔고, AI 반도체 특히나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반도체가 결국엔 더 올랐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쨌든 시장에 약간 좀 변곡점을 만들 만한 어쨌든 이벤트들이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어떻게 좀 음. 시장이 좀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고 하나는 뭘로 보이세요? 그 다음 주에 발표하는 고용 데이터예요. 고용이 네. 최근에 또 중요하죠. 네, 이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한 자료를 그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 확실히 FMC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언급된 빈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언급 빈도. 네, 언급 빈도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높았을 때가 저희 그 여돈 앵커님하고 2022년에 안 좋은 얘기 계속 막 했었잖아요. 막 뭐가 지겹다, 지겹다. 네, 뭐 CPI, 문제가 PC. 되고, 맞습니다. 네. 예, 그 얘기 했을 네. 때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언급이 지금 많이 됐었던 때고, 그렇죠.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지금 최저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지금까지는 별 언급이 없었어요. 뭐 그러겠죠. 뭐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최근에 지금 빼꼼 올라왔어요. 결국 이제 실업률이 올라오면서 그 연준에서도 그 실업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개가 마치 그 빅테크와 지금 엔달러의 약간 모습하고 약간 비슷한 약간 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이제 만나는 그렇죠.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이랑 약간 비슷한 것 어, 같은데, 네. 어쨌든 무게추가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고용을 좀 잘 보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고용. 그런데 이 고용 중에서도 어떤 고용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냐면, 화이트 칼러 고용이 조금 실업을 좀 주도를 하고 화이트 있어요. 칼라가 네. 실업을 주도한다. 그 사무실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일하시는 많이 분들. 요새 좀 그 뭐라 그러죠? 퇴직이 아니고 이제 뭐라 잘리는 거. 파이어, 해고가 많잖아요. 네. 해고가 빅테크 기업도 허리띠 졸라 맨다라는 네. 얘기는 또 과거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뭐가 있었죠? 우선은 기고 효과가 있었어요. 기고 효과. 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요 차트를 보시면 요게 굉장히 지금 높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엄청 낮았기 때문에 이제 엄청 이제 높은 수준까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이제 좀 약간 떨어지는 약간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이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 어쨌든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데, 이때는 정말 해고가 진짜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사람이 부족했잖아요. 네.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도 조금 늘어났는데 일자리 늘어나는 속도보다 구직자가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업률 자체가 어쨌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 세 번의 급락을 하는 실업률이 급락을 하는 요 때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크게 급락하고 사람들 다 잘리고 막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을 막 약간 잔인하게 막 해고하고 다 내보내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부족했던 일손이 어쨌든 지금 돌아오는 약간 그런 과정에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예전의 경기 침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화이트 칼라가 실업을 주도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블루 칼라보다 지금 화이트 칼라가 지금 주도한다라는 게 뭔가 네. 결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좀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실업이나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로운 좀 편이었는데 예전에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AI가 좀 발달하고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조금 덜 필요한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블루카라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지금 자금들이 지금 미국으로 지금 다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리쇼어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이제 공장들도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블루칼라 일자리는 지금도 굉장히 지금 견조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둘이 약간 갭이 좀 생기면서 좀 네.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 한번 이어서 더 보도록 하죠. 네. 결국에는 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한번 오면 주식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걱정만 해도 급락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8월 초에도 맞아요. 경기 침체, 뭐 샤메 법칙, 네.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주식 급락하는 거랑 경기 침체랑은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지만 않으면 주식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하락하고 이제 끝나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시장에서는,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왔던 때가 이때요. 리세션이라고 해서 yes 돼 있던 때인데, 90년대 걸프전 있었을 때가 한 20% 빠졌었고, 이때를 제외하면 꽤 많이 빠졌어요. 뭐 테크버블이나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 60%씩 지금 빠졌고, 네. 뭐 코비드 때도 한 30% 이상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려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도 거의 그 고점 대비해 가지고 S&P가 한 11% 정도 지금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 글로벌리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 빠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적당히 지금 다 빠졌다라는 네. 거를 볼 수가 있고, 주식이 많이 빠진다고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지라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이번에 이제 S&P 500에 있는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도 비슷하게 좀 보여줬어요. 이 좀 보여드리는 이 자리가 뭐냐면 그 어닝콜에서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언급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2분기 때 별로 지금 언급을 아직까지는 크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작년부터 그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썼던 업체들을 보면 다 소비 관련한 기업들만 썼던 것 같아요. 네. 빅테크 기업들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와도 우리는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물건 가격이 지금 올라가면서 네. 사람들이 그 물건을 이제 사는 정도가 이제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네. 소매업체들이 가장 먼저 이제 그거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고, 나머지 뭐 빅테크 업체들은 뭐 B2B 기업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있고 B2C, 그러니까 사업체와 사업체를 상대하는 곳들도 있고, 네. 사업체와 이제 커스터머를 이제 상대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가격을 뭐 올린다고 해서 쓰지 않을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네. 웬만치 해서는 빅테크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좀 써야 되는 거의 뭐 필수 소비재가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빅테크 느낌이. 안에서는 필수 소비재죠.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어쨌든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리세션을 크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지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 분위기가 뭐 경제가 뭐 갑자기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지금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업들은 침체는 좀 걱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면 우리 부장님께서는 그 시장의 향후에 뭔가 발목을 잡는 요인에서 네. 경기 침체의 그림자는 좀 덜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는 우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도 분명히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시장에서. 근데 그냥 지금 뭐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현지 지금 분위기도 사실 약간 양극화되기는 했어요. 네. 좀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데 좀 적당히 좀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오르고 자기 월급도 오르고 인센티브도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랐어도 너무 많이 올랐다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좀 약간 그 돈을 이제 많이 못 버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식음료부터 해가지고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막 우려하고 부담된다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정도는 이제 데이터를 알고 있고 얘기는 들었지만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 얘기가 딱 나오니까 저도 이제 약간 좀 당황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연준도 그 물가에서 실업률로 지금 그 초점이 좀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초점을 이제 같이 좀 이동을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하는 이 고용 데이터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데이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9월 6일 밤 9시 30분에 이제 고용 데이터가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뭐냐면 지난달에 약간 시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 발작 증세를 보였던 게 실업률이 갑자기 4.3%가 나오면서 그렇죠. 깜짝 놀란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석이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태풍, 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그 자동차 뭐 회사의 뭐 이슈도 있었고요. 네, 네. 뭐 이러저러한 어쨌든 일회성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 데이터가 뭐 4.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혹은 3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든 어쨌든 고용 부진의 추세가 이어지지만 않으면 저는 경기 침체 우려가 그래도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일지 아닐지가 중요한데 실업률만 너무 막 4.4, 5, 6 이렇게 급등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우려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섹터가 조금 주도할지가 이제 좀 보고 그 섹터에 이제 좀 자금이나 관심들이 이제 몰릴 텐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저는 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실적을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번 네. 주에 내내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실 거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 핵심 부분만 언급을 드리면 긍정적인 부분은 요번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인 블랙웰이 지연이 되면서 좀 우려가 시장에서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IB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모건스테인리 뭐 다 마찬가지인데 블랙웰 지연된다고 해도 문제 없다라는 코멘트를 했고 거기다가 목표 주가도 상향한 데가 꽤 많아요. 그럼 지금 거의 한 $150, $200 지금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괜찮다라고 지금 안심을 좀 시켜주고 있는데 네.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 기대치가 지금 너무 높아요. 뭐 계속 높죠.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글로벌리 다 엔비디아를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주식 안 하는 저희 어머니도 아세요. 네. 저한테 도은아 너도 엔비디아 있니? 라고 물을 정도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기대치가 이거 너무 높은데? 라고 하면 이거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와, 이거 좀 걱정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블랙웰 지연이 어쨌든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던스 데이터를 주면서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불안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만약에 좀 괜찮게 나왔다. 뭐 괜찮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거는 AI 아예 안 꺾이겠네. 엔비디아가
여전히 독식을 하겠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AI 섹터가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구간이 좀 연장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주도 섹터가 조금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AI가 어쨌든 이번 판은 계속 이제 주도를 할 것 같아요. 시장을 주도할 것 같은데 잠시 쉬어가는 구간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CPI가 나오면서 네.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에 그 전에 뭐 투자의 대가들, 구루들이 이미 빅테크와 엔비디아를 2분기 때 많이 지금 줄인 상황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뭔가 시장에 조금 변곡점이 좀 보인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줄이고 나서 이제 더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지금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지금 시기, 거기다가 AI와 관련된 지금 뭐 시장의 관심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조금 이 약간 당분간 한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잠깐 AI가 쉬어가고 나머지 뭐 고금리에 피해를 봤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바뀔지는 이따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고용 데이터 내용은 사실 우리가 그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뭐 월에 발표되는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고용 데이터 발표되고 나서 실업률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번에 항상 이제 주마다 발표되는 신규 혹은 이제 연속 네.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네, 사실 시장에 그렇게 큰 반향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괜찮게 나오니까 시장은 음. 괜찮구나. 그래서 또 분위기 완전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관련한 내용들이 워낙에 주요하기 때문에 주에 발표된 내용이든 혹은 이제 월에 발표되는 내용이든 고용 관련한 데이터를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보고, 사실 이번 주 발표되는 그런 PC는 그냥 네, 또 이제는 지나가겠네요. 좀 넘겨도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살짝 올라간다고 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리고 9월 달에 발표하는 CPI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중요한 데이터죠.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도 측면에서는 지금은 고용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조금 이동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어쨌든 제가 이제 한 달 전에도 이제 조금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좀 시장이 약간 좀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도 좀 변화가 생기다가 8월 초에 이제 한번 이제 꽈당 이제 밑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가 매수할 때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를 보면 제가 요거를 조금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갖고 왔어요. 이게 8월 5일이 가장 최저점이었던 날이거든요. 그때 막 주식이 막 급락했을 때, 이때 그 종목들의 최저점이 아니라 그날의 이제 종가 대비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2주 동안에 수익률인데 V자 반등할 때 어떤 그 섹터 지수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한번 좀 봤는데 우선 나스닥이 이제 제일 많이 왔고, 이 빅테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반등을 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4~5% 정도밖에 안 올랐으니까 별로 이렇게 좀 시장 대비해가지고는 좀 덜 오르는 편이었고, 메타가 11% 올랐던 거는 실적이 이제 워낙 좀 좋게 나왔죠. 좋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증시가 이제 급락하면서 별 빛을 못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V자 반등할 때 좀 수혜를 좀 그나마 본 편이고, 애플이랑 아마존도 이제 적당히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덜 오르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 급락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지금 많이 샀나 보면 우선 반도체 종목들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다른 지수들 대비해 가지고는 네. 반도체 이제 15% 올랐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많이 올랐죠. 거의 30% 정도 올랐으니까 이 단기간에 완전히 그냥 저가 매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몰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확실히 시장의 기대감은 많이 지금 큰 편이에요. 네. 그래서 다들 너무 막 엔비디아만 보고 막 무조건 막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지금 불안한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그 그림이 뭐냐면 어쨌든 엔비디아와 다른 이제 M7 기업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고, 이번에 급락장에서도 가장 이제 저가 매수가 이제 많이 들어온 그런 엔비디아 뭐 이거 반도체 종목이었는데, 요 지금 추이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 S&P 500에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종목 그리고 나머지 493개 기업의 EPS의 성장 기여도거든요. 이게 정말 별로 없었어요. 네. 그 493개 종목이 별로 없었다가 언제부터 이제 크게 지금 증가를 하냐면 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 성장을 S&P 500의 성장을 493개가 주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AI와 지금 빅테크만 사실상 올랐는데 네.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성장이 지금 희소했는데 AI가 어쨌든 성장을 지금 주도를 했고 네. 그거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빅테크였고 수혜를 보는 기업이 이제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S&P 500에서 EPS 상승을 이제 대부분 다 주도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 구간 그리고 지금 물가가 지금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 지금 나머지 493개의 기업이 앞으로 향후에 계속 EPS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AI와 반도체만 투자하는 그런 이제 소수 종목과 섹터의 장이 왔다면 하반기는 빅테크와 AI 반도체도 투자하고 다른 종목들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금이 집중됐던 상반기와 달리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는. 그러면 저는 뭐 AI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막 조정받고 막 이렇게 막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비해서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 있고 굉장히 관심이 높은 이 빅테크와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그래도 고금리의 피해를 보고 조금 덜 주목받고 지금 주가가 덜 오른 이런 좀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심상 종목으로 말씀드려달라고는 못하겠고요. 네. 고금리에 피해받으면서 좀 소외받았는데 이제는 자금 이동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보자면 대표적인 섹터 뭐 뭐가 대표적인 있을까요? 섹터가 뭐 태양광 섹터도 태양광? 네 어쨌든 고금리에 이제 굉장히 좀 피해를 좀 많이 봤던 좀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섹터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네. 그리고 소비재 중에서 성장을 굉장히 좀 빨리 하고 있는 소비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비재. 네, 뭐 제가 뭐 한 달 반 전에 뭐 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기능성 신발, 네 그런 온, 호카 뭐 이런. 네, 그쵸. 네. 근데 호카보다는 지금 온이 성장 속도가 확연히 지금 빨라요. 네, 뭐 이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그 레스토랑들 중에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있거든요. 레스토랑의 실적이 지금 되게 좋아요. 네, 레스토랑이 좋아요? 네네 그런 네 아마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온홀딩스 주가 찾아봤는데 이 종목도 지금 연중 최고가인데요? 네 근데 신고가요. 그러니까 소외를 안 받았어요. 소외를 정확히 말하면 소외를 네. 소외를 받지는 않았는데 네네. 주목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소외받은 그런 중소형주나 이제 S&P 500 내에서 400한 7개 종목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연중 최고가 기록을 해도 더 성장성이 있는 소비 맞아요. 관련한 네, 기업들을 맞습니다. 봐야 한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493개 종목들이 네. 예전에 비해서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주목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빅테크와 AI가 혹시라도 만약에 시황하게 된다라면 아마 주도 섹터나 종목들을 좀 빨리빨리 좀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마 시장에서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7월 달부터 조금 변화가 좀 있거든요. 최근에 넷플릭스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가지고. 넷플릭스도 계속 신고가를 네. 계속 경신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종목들도 어쨌든 좀 저는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데 조금 수월했었을 것 같아요. 네. 종목을 잘 모르더라도 섹터와 지수 방향만 조금 잘 잡는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지만 하반기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 요 493개 종목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뭐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AI 대체제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 이제 여러분 뒤에 저희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잘 말씀 못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몇몇 종목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필수소비재 이런 쪽은 어때요? 저는 월마트의 주가의 사상 최고치가 네. 놀라웠거든요. 저는 그 월마트는 아무래도 확실히 이제 그 저가 제품들을 이제 워낙 지금 많이 팔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는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어쨌든 지금 수요가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외식비가 정말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인들도 나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뭐 4인 가족 뭐 20만 원, 2, 30만 원 나오는 거는 우스울 정도로 그거는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도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식료품 가격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식료품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좀 팔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사는 거고 특히나 월마트가 좀 가격을 좀 다운시키려고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측면이, 그러니까 좀 싸게 많이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먹히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저는 뭐 어쨌든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높은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물가의 좀 부담은 계속 느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 종목이나 네. 산업들은 저는 뭐 좀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월마트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스토랑 중에서도 네. 좀 주목하고 있는 곳들이 샐러드를 파는 업체들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샐러드. 네, 그게 그 미국에 뭐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카바라고 하는 지중해식 레스토랑 결국에는 그것도 샐러드 업체예요. 샐러드 업체고 뭐 스위트 그린이라고 스윗그린. 네, 스위트 그린이라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카바도 사상 최고가. 네, 카바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 나고 이제 많이 올랐죠. 네. 이제 계속 이제 신고가 지금 하고 있고 네. 스위트 그린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대가 그렇게까지 저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아요. 원래는 살짝 높은 상황이었는데 워낙 맥도날드가 그 싸다고 하는 맥도날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샐러드와 이제 패스트푸드와 차이가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건강도 지금 생각하는데 가격대가 뭐 먹을만 지금 한 상황이고 팁도 없어. 그러면 살만한 거죠. 이런 사실 산업들은 아무래도 요번 그 구간에서는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은 많습니다. 저는 사실 다우 지수가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걸 보면서 다우 안에서 종목을 찾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다우는 아무래도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 전체의 10%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수혜도 좀 있고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를 좀 그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리는 좀 경향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거면 아마 좀 대기업 위주로 아마 투자를 하시게 될 거예요. 다우지수 내에서. 금융주에 대한 그래서 저는 다우를 보면서 물론 뭐 3M 코카콜라 어제 뭐 디즈니 이런 종목들이 올랐지만 다우하면 사실 금융주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죠. 금리 인하기에 또 은행에 대한 수익률 이야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은행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금융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금융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실 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뭐 굳이 제가 막 뷰가 없는 상황에서 뷰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저가 매수할 만한 종목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월트 디즈니는 진짜 저가잖아요. 이게 저가기는 한데 성장성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함부로 사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나고 저는 항상 많이 빠진 종목들도 항상 리스트업을 다 해놓고 있어요.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 변화라 하면 성장이나 실적 뭐 좋은 모멘텀이 생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 뭐 되게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익과 이제 멀티플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쵸? EPS 곱하기 PER 밸류에이션이니까 그러면 EPS가 움직이든 PER이 움직이든 둘 중에 하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EPS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PER, 이 멀티플이 결국 정성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먼저 움직여야 되고 이게 움직였던 게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것들은 잘 될 것 같아.
뭔가 스타벅스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치폴레 네, 치폴레 CEO CEO 데리고 오고. 왔는데 치폴레 엄청 성공했으니까 네. 얘네도 스타벅스도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숫자로 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지금 PR 밸류에이션이 움직인 거예요. 나이키도 사장 교체될 것 같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빼꼼 올라온 지금 그쵸. 상황이라 그런 변화들을 조금 빨리 포착해가지고 좀 들어가는 경우도 저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있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네. 어쨌든 많이 빠졌다고 미리 들어가 버리면 좀 비자발적 오래 장기 기다려야 투자가 한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빅테크 종목들이 폭락을 하거나 주가 조정을 미친 듯이 받는다거나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는 그 493개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구간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